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75살 먹은 늙은이가 자식들에게 당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마지막에 웃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평생 경비원으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자식들을 혼쭐 냈는지 말이에요. 제 이름은 이건명입니다. 75살이고요. 30년째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벽 5시마다 여기 와서 하루 종일 CCTV 보고 택배 정리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죠. 사람들은 저를 그냥 경비원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제 아들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대기업 임원이고 둘째는 회사원, 막내는 공시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돈 없는 경비원 아버지죠. 특히 첫째, 며느리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무시해요. 아버님은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제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 통장 보세요. 29억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20년 전에 시골에 산 허름한 땅이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이 저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부터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민이라고 4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이에요. 어렸을 때는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부터 차갑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용기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1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러자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그리고 아버지 월급으로는 언제 갚으실 건가요? 여러분, 이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할 말입니까? 제가 뭔 일이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바로 언제 갚을 거냐부터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급해서. 아버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도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임원 연봉을 받는 놈한테는 불가능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아버지가 왜 그 돈이 필요한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저는 이 놈에게 그냥 짐이었구나. 첫째에게 실망한 저는 이번엔 둘째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놈은 평범한 회사원이거든요. 생활이 좀 빠듯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보다는 적은 돈을 부탁해봤습니다. 성진아, 아버지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첫째보다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을 품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몇십만 원이 좀 모자라서 혹시 보태줄 수 있겠니? 그러자 한참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가 아프신가요? 큰 병은 아니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감동했어요. 그래도 둘째는 제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병원에 간다는데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 술 한 번 덜 마시고 외식 한 번 덜 하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 놈도 결국은 마찬가지구나. 입으로는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이제 막내 성호만 남았어요. 솔직히 이 놈한테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공시생이라 용돈도 제가 가끔 보내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진짜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모시고 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예요. 형들은 돈 얘기부터 했는데 이 놈은 아버지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버지,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러더니 진짜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더해서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까지 더 하겠다고 하다니. 그리고 아버지, 혼자 병원 가지 마시고 꼭 연락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짜 제 아들이구나. 나머지 두 놈들은 이제 똑똑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동시에 막내만큼은 제대로 키웠구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 동안 경비원으로 살면서 모은 이 돈으로 제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막내 성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첫째, 둘째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겼어요. 이것도 아버지의 마지막 정성이다라는 메모와 함께 말이죠. 그 다음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처음엔 다들 바쁘다고 했지만 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까지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첫째 성민이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고 둘째도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막내만 혼자 왔죠. 식사를 하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놈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다들 진지해지더라고요. 특히 첫째 며느리는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돈 달라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사실은 아버지가 며칠 전에 너희들한테 연락한 게 있잖니. 그러자 첫째와 둘째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아마 서로 연락했던 게 들킬까봐 걱정했나 봐요. 성민아, 아버지가 1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아, 아버지,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여유가 없다고 했지. 성진이 너도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보내준다고 했고, 두 놈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호야, 너는 뭐라고 했지? 저는 아버지가 아프시다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했죠.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거 보여? 통장을 펼치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29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첫째와 둘째 문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산 땅이 재개발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첫째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그럼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본색이에요. 돈을 보는 순간 완전히 돌변하는 거죠. 숨긴 게 아니라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그리고 이미 결과는 나왔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성호에게 물려줄 거야. 너희 둘에게는 100만 원씩만. 그 순간 첫째가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아버지가 돈 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이야? 그때 제가 한 말을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결과가 어땠지? 성호 빼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았어. 첫째와 둘째는 그제야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경비실도 그만두고 막내 성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에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첫째와 둘째요. 그 뒤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화내면서 억지로 유언장을 바꾸라고 하더니 나중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들이 보여준 게 너희들의 진심이야. 특히 첫째 며느리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면서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이러더라고요. 29억을 본 다음에야 갑자기 효부가 된 거죠. 반면에 막내 성호는 어땠을까요? 이놈은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형들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효자의 마음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도 형들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성호야, 너만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줬어. 이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지금 성호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요. 돈이 생겼다고 달라진 게 아니라 예전 그대로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니 둘 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다더라고요. 아마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지금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 가꾸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이죠. 가끔 생각해보면 그 시험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5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니까요. 제가 막내에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심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에게서 받은 상처도 결국은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행동이 옳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말이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